니콜라 관련 첫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니콜라, 사기 의혹에서 성범죄까지. 미국의 전기 수소차 업체 니콜라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보고서가 나와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디자인 도용 성범죄 고소 논란까지 잇따르고 있다. 니콜라는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수소, 전기 트럭 개발 스타트업으로 지난 6월 나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국내에서는 한화에너지와 한화종합화학이 2018년 11월 총 1억 달러를 이 업체의 투자에 더욱 관심을 모았다. 1. 니콜라 최근 이슈. 하지만 지난 10일 힌데버그 리서치라는 금융분석 업체는 니콜라에 대해 니콜라는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트레버 밀턴의 수십 가지 거짓말을 기반으로 세워진 사기 사례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어 논란이 되었다. 이 업체는 밀턴이 적잖은 거짓말로 대형 자동차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왔음을 보여줄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며 상장 기업에서 이 정도 수준의 속임수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힌덴버그 리서치의 보고서 이후 니콜라 주가는 거의 40%가량 급락했다. 이에 증시에서 논란이 고조되면서 미 증권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와 미 법무부도 니콜라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도로 위를 달리는 수소 전기 트럭 영상을 찍기 위해 트럭을 언덕 위로 견인했다가 굴렸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니콜라 측은 자신들의 트럭은 수소 전기를 동력으로 작동하도록 연구 개발 중이지만 3년 전 동영상에 등장하는 트럭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시제품이었다고 주장했다. 니콜라는 당시 투자자들도 시제품의 성능을 알고 있었다면서 트럭 동영상에 대한 사기 논란 진화를 시도했으나 니콜라를 둘러싼 사기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지난 20일 니콜라의 창업자 트레버 밀턴이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했다. 밀턴의 사임 소식이 전해진 이후 뉴욕 증시에서 니콜라 주식은 또다시 19.3% 폭락했다. 니콜라가 협력사들과 협상 중이던 수소 충전소 건설 논의 또한 중단되었다. 수소 트럭을 위한 수소 충전소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도와줄 협력사를 확보하는 것은 니콜라의 주요한 전략적 목표였으나 이번 논란으로 인해 협상은 당분간 보류되었다. 한편 니콜라는 자신들의 주력 모델인 니콜라 1의 디자인을 베꼈다며 테슬라를 상대로 2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소송 과정 중 테슬라는 니콜라가 크로아티아 전기차 제조업체 리막의 트럭 디자인을 도용했다라고 주장했다. 밀턴이 지난 2014년 또는 2015년에 리막의 디자인 책임자를 만났고 1년 뒤 니콜라 1에 대한 특허를 낼 당시에도 리막의 디자인을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니콜라의 특허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테슬라의 주장이다. 2. 드디어 성범죄까지. 28일 CNBC에 따르면 밀턴의 사촌인 오브리 페린 스미스와 익명의 여성 A는 15세 때 밀턴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면서 유타주 당국에 각각 고소장을 제출했다. 스미스는 지난 2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1999년 9월 유타 솔트레이크 시티 외곽에서 할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이후 밀턴이 자신의 가슴을 더듬었다고 폭로했다. 당시 스미스는 15세, 밀턴은 17세였다. 밀턴은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스미스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윗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스미스는 그는 내 동의 없이 속옷을 벗겼다. 나는 얼어붙었다며 나는 단지 그를 믿었고 그런 일은 생각도 해보지 못했다. 생각이 멈춰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가장 친한 친구였던 리비 캐넌 밀러에게 이 일을 털어놨다. 밀러는 그로부터 몇 주 후 스미스와 함께 잘 때 스미스가 침대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회상했다. 미국에서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7년 스미스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밀턴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15세 때 사촌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게시한 바 있다. 스미스는 지난 26일 사건 발생 지역인 홀러데이 경찰에 밀턴을 고소했다. 다른 여성 A는 15세였던 2004년 22세의 밀턴이 유타 세인트 조지에서 운영하던 보안회사의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다가 성폭력을 당했다. 이 사실은 이번에 최초로 세간에 알려졌다. 밀턴은 2010년 니콜라를 설립하기 전까지 여러 회사를 운영했으며 세인트 조지에서도 2004년 5월 보안 관련 법인회사를 설립한 적이 있다고 CNBC는 전했다. 현재 변호사인 A는 밀턴이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 있는 영화 보는 방으로 초대했다고 밝혔다. 시급제로 고용된 A는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해줄 것을 기대하고 응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밀턴이 몸을 더듬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A는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이 사건을 말하지 않고 일을 그만뒀다. 밀턴과 친했다가 사이가 틀어진 타일러 위노나는 밀턴이 2006년 세인트 조지를 지나다가 이 사건에 대해 자랑했다고 밝혔다. 위노나는 밀턴은 자기가 A를 만지작거렸다고 말했다. 또 순진한 어린 여자애들이 좋다고 했다고 전했다. 피해 여성들을 변호하는 전직 검사 크레이그 존스는 두 사건 모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오래전 일어난 성범죄도 일상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어떠한 혐의가 적용 가능할지는 사안별로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스미스 사례처럼 14에서 17세 사이 벌어진 성범죄의 경우 통상 경범죄로 간주된다. 밀턴의 대변인 브랜던 메시나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밀턴은 이런 허위 주장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누구와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때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으면서 포드 자동차의 시가총액을 뛰어넘기도 했던 니콜라는 잇따른 논란으로 인해 그야말로 추락행진 중이다. 니콜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니콜라, GM까지도 전략적 제휴 재검토. 1. 니콜라 믿는다더니. 미국의 자동차 업체 GM이 추진했던 수소차 업체 니콜라에 대한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기 의혹에도 의연한 입장을 보였던 GM이 창업자 트레버 밀턴의 성범죄 의혹까지 더해지자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3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당초 두 회사는 이날 협상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는데 마감 시한을 오는 12월 3일로 미뤘다. 이때까지 협상을 매듭짓지 못하면 협상은 파기될 수 있다. 줄리 휴스턴어프 GM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니콜라와의 거래는 아직 종결된 게 아니다며 여전히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적절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업데이트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협상 조건에 바뀐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GM과 니콜라는 이달 초 전략적 제휴 협상을 시작했다. GM이 니콜라 지분 11%를 취득하고 니콜라의 배저, 트럭을 설계 및 제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조건이었다. 배저 트럭의 판매 영업과 마케팅은 니콜라가 책임지고 배저 브랜드도 니콜라가 보유한다는 내용이었다. 배저 트럭 생산은 2022년 후반에 시작될 전망이다. 협상안에는 니콜라는 GM의 얼티엄 배터리 시스템과 하이드로텍, 연료전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도 담겼다. 니콜라는 새로 발행된 20억 달러 상당의 보통주를 GM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접근권 등과 맞바꾼다는 구상이다. GM은 미 법무부와 SEC의 조사 결과, 밀턴의 성추행 수사 결과 등에 따라서 니콜라와의 협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협상 시한을 연장했지만 외신에서는 양측이 협상을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니콜라를 둘러싼 논란의 사안의 중요성이 작지 않고 최근 주가도 급락하는 상황이어서다. 2. 점점 커지는 의혹들. 니콜라가 사기 논란에 휩싸인 이후 진행 중이었던 계약이 엎어진 일이 이번만은 아니다. 니콜라가 영국 에너지 기업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등 협력사들과 벌여오던 수소 충전소 건설 논의도 중단됐다. GM도 사기 의혹이 점점 커지는 데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전날에는 밀턴에 대한 2건의 성범죄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사촌 여동생을 성추행하고 직원에게 성적 학대를 가했다는 혐의다. 미 CNBC에 따르면 2건 모두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15세 때 벌어진 일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밀턴은 크로아티아 고성능 전기차 업체 리막 오토모빌리의 디자이너인 아드리아노 무드리에게 수천 달러를 주고 디자인을 산 뒤 마치 자신이 직접 설계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밀턴이 산 설계는 무드리가 졸업작품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니콜라에 대해 처음 의혹을 제기한 공매도 업체 힌덴버그 리서치 측은 추가 의혹 제기를 시사한 상태다. 힌덴버그 설립자 네이선 앤더슨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며 니콜라에 대해 더 많은 나쁜 뉴스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니콜라의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7.36% 급락한 17.88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6월 상장 이후 최저치다. 월가에서는 니콜라 주가가 주당 $5 선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
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대악마의 저주, 제2테슬라 찬사는 결국 망하게 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격언은 스타트업 업계에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디지털 경제를 바탕으로 가동되는 최근의 스타트업들은 실패의 연속도 기민한 전략으로 덮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실패를 모든 것의 끝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화려하게 등장했으나 시장의 외면을 받거나 현실성 없는 비즈니스로 초라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스타트업도 많다. 이들은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삼기도 전에 쓸쓸하게 퇴장하는 운명에 놓이기 마련이다. 그들은 왜 사라져야 했을까?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최강자이자 시대를 앞서가는 기업의 대명사로 여겨진다. 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어 일론 머스크는 혁신의 전도사 자리를 꿰찼고 테슬라의 성공은 자연스럽게 제2의 테슬라를 찾으려는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제 아무리 뛰어나고 화려한 스타트업이라도 테슬라 대악마라는 별명을 함부로 붙이기 어려울 전망이다. 테슬라 대악마라는 별명이 붙었던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망했거나 망해가고 있는 저주에 걸리기 때문이다. 1.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바이톤. 바이톤은 CES 2018 당시 큰 인기를 끌었던 전기차 스타트업이다. 2016년 퓨처모빌리티가 만든 브랜드며 텐센트가 거액을 투자해 큰 화제를 끌었다. 사이드미러가 없는 대신 카메라와 디스플레이를 통해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고 아마존 알렉사를 지원하는 미래형 자동차로 뜨거운 존재감을 자랑했다. 스티어링 휠에 터치스크린이 부착되어 있으며 사용자 얼굴 인식을 통해 시동을 걸 수 있는 등 바이톤은 테슬라 대악마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다. 그러나 바이톤은 불과 2년 만에 존폐를 걱정할 처지가 됐다.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모든 중국 영업을 6개월 중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부터 급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직원이 정리해고될 전망이다. 첫 모델인 M-바이트를 출시하고 북미와 유럽에도 진출하려는 큰 꿈을 꿨으나 지금은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덩달아 바이톤의 공장을 유치한 한국의 군산도 전기차 시장의 메카가 되겠다는 꿈을 미루게 됐다. 2. 패러데이 퓨처도 비슷한 운명. CES 2017을 통해 화려하게 등장했던 패러데이 퓨처도 비슷한 운명이다. 바이톤보다 앞서 테슬라 대악마로 여겨졌으나 자동차 양산에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말이 나온다. 패러데이 퓨처는 커넥티드 AI 전기차 기술로 무장하는 한편 LG화학과의 협력을 밝혀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배터리를 탑재해 완충 시 608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밝혀 찬사를 받았고 사전 예약을 통해 6만 대 이상의 주문이 몰리는 대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고질적인 자금난으로 위기론이 끊이지 않았으며 2018년 6월 미국 헨포드에 공장을 설립한다 밝히며 고비를 넘기는 듯 했으나 최근 자동차 양산에 완전히 실패의 체면을 구겼다. 그 연장선에서 은색과 검정색 한 대씩 첫 번째 프로토타입 2대가 경매로 넘어가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3. 수소 전기차 니콜라의 추락. 최근에는 수소를 기점으로 삼아 테슬라 대악마로 등판했던 니콜라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시제품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자본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힌데버그 리서치라는 금융분석 업체는 니콜라에 대해 니콜라는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트레버 밀턴의 수십 가지 거짓말을 기반으로 세워진 사기 사례라는 내용의 보고서로 공격을 받아 CEO가 사퇴하는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으며 니콜라가 협력사들과 협상 중이던 수소 충전소 건설 논의 또한 중단된 상태이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니콜라가 크로아티아 전기차 제조업체 리막의 트럭 디자인을 도용했다라는 의혹과 트레버 밀턴에 대해 2건의 성범죄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전해진 상태이다. 전설적인 공학자인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딴 테슬라는 승승장구하고 있으나 비슷한 네이밍의 스타트업인 니콜라는 이런 추세라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판이다. 4. 향후 남아있는 대악마는? 루시드 모터스의 경우 테슬라 대악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은 건재한 경영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테슬라 모델 S를 뛰어넘는 다양한 특성은 물론이고 충전 방법에 대한 기대감 등 다양한 미래 기술을 채용하여
더욱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예약을 받고 있고 내년 본격 출시가 되지만 고급 프리미엄급 차종의 한계와 양산형까지 나오기에는 시간적 제한도 예상되는 만큼 아직은 가장 큰 장애물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명확한 존재감을 증명한 것은 아니기에 시장은 일단 조심스럽게 루시드 모터스의 행보를 살피는 중이다. 니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니오, 주가가 껑충 28% 더 급등 가능.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니오의 주가가 29일 뉴욕 증시에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급등했다. 니오는 이날 10.85% 상승한 20.85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도이치뱅크는 니오에 대해 수익 및 판매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프리미엄 자동차 부문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도이치뱅크는 니오에 대해 투자 등급 매수와 12개월 목표주가 24달러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28일 종가 기준으로 28%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에디슨 유 애널리스트는 니오가 차세대 상징적 자동차 브랜드가 될 수 있다며 중국 시장 확대와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혹평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니오는 테슬라, BMW, 메르세데스 벤츠보다 미국 시장에서 더 높은 고객 추천 확률을 보이고 있다. 유 애널리스트는 니오가 테슬라 같은 열성적인 추종자는 없지만 전기차 시장이 급속하게 확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3분기 기록적인 배송을 예상한다며 연간 매출 및 수익에 대한 추정치를 높였다. 일부 투자자들은 니오가 중국에서 다른 고급 자동차 회사들과 같은 충성도를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달 초 도이치뱅크의 낙관적 전망에 대해 의문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은 니오가 신생기업이라는 비판에 대해 맞는 얘기지만 니오가 점점 더 고급 자동차 분야의 플레이어로 간주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니오는 현재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로부터 3개의 구매 등급, 5개의 보류 등급 및 2개의 매도 등급을 받고 있다.